먼저 지수, 증시 자체는 오늘 약간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전에는 약세 흐름이 좀 뚜렷했죠. 전날도 워낙에 많이 또 내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조금 이어지다가 막상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반등을 많이 했어요. 뭐 거의 뭐 1% 이상까지도 막 이렇게 쫙 올라서 이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멘트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밑으로 쭉 처지면서 네, 오늘은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2 올랐고요. S&P와 나스닥 지수는 0.3씩 내렸습니다. 그냥 지수만 딱 보면 되게 지루했던 것 같은데 시장 정말 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특히 이따가 특징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건 정말 대형주들이 뭐 10%, 16% 난리가 났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특징주가 사실은 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늘 나왔던 얘기 오늘도 반복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더 이상 진전 없어. 올 들어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제가 만장일치였는지 확인을 이건 참 못했는데 이게 지난번 내용이었는데 일단 동결이 됐습니다. 5.25, 5.5인데 아마도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인하는 없었으니까 만장일치였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였으니까 전혀 시장에 영향을 준 변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6월부터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안에서 이 채권자산 비중을 이제 계속 줄이고 있는데 그 속도를 완화하겠다.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라는 궁금할 텐데 연준에서도 국채라던가 기업 채권이라던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라는 건 보유한 현금을 시장에 푸는 거예요. 그죠? 본인들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채권을 내가 사면 그 사는 대금을 국가든 기업이든 지급을 할 거고 그들은 그걸 갖고 운영을 하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만기 채권이 오면은 이걸 계속 롤오버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상환해 라고 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거를 속도를 늦추겠다. 이거는 완화죠. 완화.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놓는다는 거죠. 거두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할 거야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완전히 이번에 연준은 매파로 돌변할 거야 라는 상황에서 오늘 사실 그냥 핵심만 딱 얘기하자면 우리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아 라는 걸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줬다. 오히려 우리 비둘기파인 거 맞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 확인되면 우리는 금리 인하할 거야. 이 시점이 조금 늦어지다 뿐이지 지금 우리 금리 인상 카드 만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오히려 강조를 했다. 그게 오늘의 그냥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내용에서도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건 인플레이션을 그 목표치 2%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최근 기간 동안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금리 인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가 됐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인상은 아니라는 건데 그 얘기를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불확실한 거는 맞아. 그렇지만 다음의 정책 행보가 금리 인상은 아니고 인상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아예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 중에 요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GDP 안 나오고 물가 오르고 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나오니까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3%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3% 미만이야. 근데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오지? 나는 그렇게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별개로 대선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거야.
이게 경제를 보고 물가를 보고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이 정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는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선 신경 쓰지 않을 거야라는 멘트를 한 겁니다. 근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죠. 이제 경제를 막 부양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무조건 데이터를 보면서 인플레 지표를 보면서 가겠다라는 이것도 상당히 그냥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뭐 이 말보다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금리 인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명확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서 그 채권에 대한 그 롤오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준이 그렇게 매는 아니구나. 오히려 언제든지 인플레가 꺾이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오히려 그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은 요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년물이라던가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하락했다. 이러한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에서는 지금 제가 한 말들 이제 정리를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JP 모건의 데이빗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채권 롤오프,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안에서 그 자산 비중 줄이는 거를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던 약간의 비둘기파적이라는, 우리는 덜 매파적이라는 메시지를 이건 던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투자자들에게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올해 이제 뭐 금리 인하 카드 물 건너가나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오히려 상황이 되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JP 모건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X의 스콧 헬프스타인이라는 수석 부사장은 오늘 연준은 오히려 친경제적, 친증시적 행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가 떨어지지 않는 것,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안정적일 때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어떤 경영 계획 전략,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성, 정말 이 물가가 잡히면은 금리를 인하하고 뭐 안 그러면 이걸 유지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측 가능성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오히려 더 편해진다. 이 얘기는 뭐 증시도 오히려 더 이건 좋게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짐 카론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제부터는 고용 보고서에 좀 집중할 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멘트 중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게 바뀐다면, 왜냐하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우리가 대안도 있다, 계획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고용 보고서에 좀 집중할 때다 하면서 노동시장이 약해지면 연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일찍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노동시장의 강세가 유지되면 금리 인하는 계속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거는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뭐 오늘 FOMC 회의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ME의 패드워치에서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다 없어지나라고 했지만 여전히 한 번쯤은, 그래도 이게 점점 시기는 늦춰져요. 이제는 11월에 첫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한 번은 금리 인하하겠지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 거, 이게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밖에 또 경제 지표들 오늘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나 좀 봤더니 우리 사실 이번에 제조업 경제 지표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하지 않더라도 제조업 경기가 자꾸 이렇게 꺾이고 이러면 또 우려가 될 텐데 뭐 예상은 좀 밑돌긴 했어요. ISM에서 발표하는 건. 그렇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49.2 나오면서 기준선은 좀 밑돌긴 했어요. 시장에서는 한 50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49.2 기록을 했고, 또 이러면서 세부적으로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물가지수는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지금 봐왔던 그 지표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는
그래도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다르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제조업 지표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뭔가 쇼킹하게 나오진 않았고, 지금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들 줄줄이 나오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상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와서 이제는 뭐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약 1.3개 정도 되는 걸로 이것도 좀 통계가 나왔는데, 뭐 좀 나빠지기는 했어도 뭐 요 정도 수치면은 뭐 지금 고용 시장이 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아니죠.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도 그냥 괜찮았다. 그리고 4월 ADP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 19만 2천 건 나오면서 전월보다는 줄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도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는 있습니다만 푹 꺾이면 오히려 그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잘 정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표들은 그냥 중립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